지난 30에서 40년 동안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류는 신체를 사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과도한 섭취량 대비 신체활동 지수의 균형이 깨지고 있어 보다 빠르게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항비만 요법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권장되는 것은 식단 조절과 운동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식이습관 및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인해 원활한 식단 조절 및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편리하게 비만을 관리하기 위한 2차 치료법으로 약물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비만 치료제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일부 항비만제는 현재 환자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활용되었거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의 인체 작동 원리 및 부작용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판매되는 상품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올리스텟. 지난 1999년 미국 FDA 승인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올리스텟은 다른 비만 치료제가 영향을 미치는 식욕 억제 등 중추신경계와 연관된 기전을 지니는 것이 아닌, 섭취된 지방의 소화를 억제하여 대변을 통한 체외 방출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체내 지방의 흡수율이 낮아지게 만드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고지방 식사로 인해 비만이 된 사람에게는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고탄수화물 섭취 등의 기타 요인에 의한 비만 환자에게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스텟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대변의 지방 함량 증가, 잦은 배변, 복통 등의 발생이 알려져 있으며, 일부의 환자에게서 소화기기의 장애를 느끼거나 지용성 비타민 흡수 저해에 의한 결핍 현상 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혼합 투여. 지난 2012년 미국 FDA는 혼합 투여제로서는 최초로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에 대해 비만 치료제로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러피언 메디슨 에이전시는 충분하지 않은 펜터민의 장기간 복용에 따른 심혈관계 영향 결과 및 토피라메이트에 대한 기억력 장애 등 인지 부작용 우려로 인해 이 약물의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의 작동 기전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펜터민이 지닌 노르아드레날린 작용제로서의 기능과 가바 작용제 등의 기능을 지닌 토피라메이트의 조합이라는 점을 통해 신경계통에 작동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토피라메이트는 간질 치료제로 활용되었으나, 토피라메이트 투여 간질 환자들 중 체중 감소 효능이 나타나며 비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당시 미국 FDA에서도 토피라메이트가 지닌 중추신경계의 작용에 의한 자살 충동 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승인을 허가하지 못한 이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혼합 투여제의 부작용으로는 변비, 구강건조, 감각 수용체 이상 반응, 불면증 등이 있으며, 심각한 위험성에 대하여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는 녹내장 발생, 심박수 증가, 자살행동 및 사고, 기분 및 수면 장애, 크레아틴 상승, 그리고 대사성 산증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아에 미치는 약물의 부작용이 극심하여 초기 단계의 태아가 본 약물에 노출 시 구개열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므로 임산부는 본 약물의 투여에 대한 위험 요소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프로피온 날트렉손. 오래전부터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 및 금연치료제로 활용되었으며, 날트렉손은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급성 중독 증상을 치료하는 물질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서 이 두 가지 물질의 혼합 투여는 지난 2014년에 미국 FDA, 2015년에 유러피안 메디슨 에이전시, 그리고 2018년에는 캐나다에서 승인을 받아 판매되고 있습니다. 본 약물의 투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해 발작, 섭식장애, 마약성 진통제 복용,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를 복용한 경우, 임산부, 알코올 및 항간질약 등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FDA는 투여자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자살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품의 박스형 경고문을 통해 표기하고 있습니다. 리라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는 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경피 주사제로 개발되었으며, 2009년에 유럽, 그리고 2010년에 미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연관된 물질로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증가 및 글루카곤 분비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는 구토감, 저혈당 유도, 현기증,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극심한 부작용으로는 췌장염,
갑상선 수질 암, 혈관 부종, 담낭 질환, 신장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에 대한 안전성 여부는 현재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서 기능에 대해서도 비만 치료 효과인 식욕 억제 효능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장기간 주사제 투여 시 식욕 억제 효능이 사라질 수 있어 체중 감량의 효과가 영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라진 비만 치료제. 시부트라민은 한때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던 중추신경계에 작동하는 비만 치료제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의 투여가 심혈관 질환 병력을 지녔던 환자군에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심각하게 발생함이 보고되었고, 이로 인해 2010년 미국 FDA에 의해 마켓 퇴출 처분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영국 등 이 약물의 사용을 금지한 국가가 많습니다. 로카세린은 지난 2012년 많은 주목을 받으며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당시 비만 환자 및 과체중 성인에게 투여하는 약물로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 당시에도 임산부에 대한 사용 금지, 기억장애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있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품이 출시된 이후 5년 동안 약 12,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테스트에서 위약을 복용한 환자에 비해 로카세린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위험성이 사실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암 발생 위험성 결과를 기반으로 2020년 2월 미국 FDA는 제조사가 로카세린을 자발적으로 마켓에서 제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때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의약품 2개가 아이러니하게도 2010년과 2020년 10년 단위로 연속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겪게 되었다는 점은 이색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장에서 판매가 많이 된 비만 치료제들이 보여준 장기간 복용 시 암 발생 증가 현상 등의 부작용은 현재 개발된 상당수 항비만 치료제의 장기간 복용이 인체에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과 우려를 낳게 하고 있으며, 특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식이욕구 조절 등의 요법이 진정으로 안전한 방법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비만에 의한 건강 문제는 사회의 발달 및 과학적 진보에 의해서도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신체 내에 축적된 지방세포의 대사조절 등을 활용한 비만 통제와 같은 진정한 비만 치료제의 개발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DRT 튜브였습니다.